의회 임채선 의장 공감소통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0분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어느덧 제4대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후반기 원구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방송을 시청하는 시민분들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 우리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 세종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 장을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세종시는 수도권 가계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2012년 출범했으며 이후 45개 행정기관과 16개 국제연구기관, 2개 공공기관을 인정했습니다. 인구도 39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생활권들도 각종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 발전의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여전히 고민합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공동캠퍼스 정상관리 운영 및 대학 설치, 이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인선,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총광역지자체 출범과 가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창립적 개최, 세종시 내 자족기능 확충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상가 공실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 4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러한 많은 현안의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 정책적 결속력을 강화하여 각종 결의안, 건의안 등을 통해 의원 차원의 정책 실현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협력과 연대를 확대하여 공동 대응에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특별자치시도 의장협의회,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등의 활동과 국회의원 및 정책 당국자 공무원, 건의 등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방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많은 현안이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년 전 저희 세종시의회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여소이 안 되는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이런 구조 탓인지 지난 2년은 집행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반목과 갈등을 겪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최우선 의정 목표를 시민 행복에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협치의장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 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민 염원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만남으로 의견의 간격을 좁혀나가며 상호 존중과 이해의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가 의회다운 역할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 강화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교육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역량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열린 의장실 운영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문제 해결의 조율자 역할로 의원과 직원 간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올바른 민주시민 의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의정 모니터단 활성화에도 지속하여 힘쓰겠으며 정책 지원관 증원 및 의회 인력 보강,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등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지방의 역할 강화에도
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장 후보 출마 정견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장운명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잊지 말자는 충신불망입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충신불망의 자세로 겸손하게 시민을 섬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맡은 바를 다할 것이며, 특히 경청과 소통, 공감을 의정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시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정 운영을 약속드린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인사를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진행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기쁘리선 장주식입니다. 이상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여쭤보고요. 2011시장께서는 상권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닌 상권 인프라 부족, 특히 관광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축제 같은 걸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TF팀 구성된 지가 2년 반이 넘었어요. 의회에서는 TF 구성에 대해서 단 한 명의 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문제에서 우리 한상재 세종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여소야대 보여주는 협치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추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있으면 간단히 말씀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세종시 정부의 그런 기조가 국제 행사라든지 다양한 축제로 외부의 인구들을 유입해서 상권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감은 하지만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나 생각 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규제 완화나 인도 변경 완화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세종이사장이 사업을 끈다고 하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여러 관련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여러 단체들이 완공되기 전에 아마 수많은 단체들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다양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여소야대 협치 말씀하셨는데 10개 강의 시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여소야대로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간은 좀 그런 포함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원만하게 잘 노래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분들께서 바라보셨을 때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본인들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구성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처음 하면서 이제 교육정보관 업무를 봤었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현재 왜 나오는지였고, 직전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종시 행정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온전하게 2년씩 상임위원회를 했다 보니까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계신 여야를 불문한 의원님들의 좀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점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채워주면서 좀 협치를 해나가는 생각이고요. 그 협치라는 것이 거의 의원 간의 협치도 있겠지만 의회와 또 시정부 간의 집행부 간의 협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정부와 틀림없이 준비하는 제가 핵심 문제를 비판하셨는데요. 상권 활성화는 수요와 공급에 말씀드렸었는데 과잉 공급이에요. 세종시 의회 조례 특히 또 건축 허가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관여는 안 하고 계시고요.
결국에 LH 행복정 도시의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공급에 과잉 공급일 때 그 공급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세종 이사를 내려오면 공급가 많아진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좀 잘만 하시는데 그 부분은 교수님을 던지고 말씀하십니다. 기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선은 과잉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근본적으로 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청에서처럼 주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이 됐던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각적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생각입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구나, 아니면 회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신 코리아 플러스. 코리아 플러스의 장영래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종시에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물관리위원회 얘기 안 써요. 그리고 방역정부에는 물관리 기본조례안이 6개 자치단체에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물관리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위원들 간에 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제 의원 고유의 권한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적재적소에 만들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이제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위원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요. 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장이 저도 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보충인데요.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의회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으면 저는 바라겠습니다. 제가 체크해놨다가 저 혼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과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오늘 소통한다고 보니까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에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교육청이 민주시민과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언론들이 있지만 이 설정을 미디어,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들이 리터러시 할 수 있는 조례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거를 정책 토론회든지 조례안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책 토론회나 토론회 개최할 의향이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번 나가주시죠. 잠시 기자님들께 좀 양해 좀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꼴에 꼴을 모르는 질문을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기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반기 때 이제 상정은 전 의장님을 지방의회 권한 이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고 이순여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대중교통 환경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의장님은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정책적 프로젝트에서 어디에 좀 관심사를 가지고 주안점을 주실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침 타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한 10일 전에 민주당 기초의원 협의회와 강의원 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봤을 때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지원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지법에 의하면 2년 전수 2분의 1 범위 이하에서만 이제 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명 인원에 2분의 1이 지금 10명의 정책지원관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1대1 그러니까 의원 한 명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을 배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제 정책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제 정책 지원관이 자칫 잘못하면은 의원의 개인 보좌관으로서 전락될 수 있다라는 포커스가 하나 이제 지적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이제 지금 1년 반 동안 정책지원관을 세종시 입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운영 성과나 현재로 소개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방향이 좋을지 이거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부탁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4대 전반기 홍경호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의회 권한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고 이승열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대중교통에 관심을 두고 또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셨고요. 저는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님들과 동료님들 간에 좀 긴밀한 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우리 시가 당면에 있는 현안들 대외적으로 국제세종사장 관리위원회인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최근 지방법원 권리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좀 공감 형성을 하고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이나 성명서 발표 등 이렇게 좀 부지런한 방법으로 건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또는 출정권 특별청사지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좀 공감대 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초방역 지방내법 그동안에 이제 뭐 얼마 전 제도를 끌어내고 있었고 근데 정책 지원과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2대 1로 의원 2명의 이제 정책 지원과 1명이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도진들 해서 보좌관을 해서 한 9명에서 10명까지 이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평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면은 지원을 많이 받고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옆에서 채워주셔야 되는데 많이 애로사항도 있고 힘든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도의장 협의회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개최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지방내법이 제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고요. 그동안에 이제 성과나 손해를 보면 저희 세종시 의회는 4대 출범할 때 소선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를 잠식시키듯 전국에서 조례 발의 나 입법 1위입니다. 1인당 조례 발의나 입법이 그런 부분들 정말 열정적으로 다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임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같이 논의도 필요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사무처 또는 정책지원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때문에 성과와 손해 네, 그 지자실 여기요. 예, 한종 기자. 네, 연합뉴스의 한종훈 기자입니다.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시와 시의회의 여소야 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에 기억나는 것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가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종보 재가동 문제를 놓고 이제 환경단체가 분당 상무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민호 시장의 경우에는 재가동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그 각각 개개인 일부 의원님들의 입장은 나왔지만 의회의 전체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야대 전국에서 그렇게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사실 전반기 때 좀 삐그덕거리거나 아니면 불협화음이었던 경우가 좀 있었죠. 그 중에서 보니까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한지 제가 생각할 때는 특탐 대실이 않았나, 특탐 대실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뜻인 거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원 추천위원회는 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임원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건가. 그래서 그것을 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어떤 마찰로 대법원까지 갈 일인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시기상도 아닌가. 지금 우리 시가 아직 관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 재반적인 기반이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렇게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하겠다 해서 문화관광재단을 개편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조직에도 관광팀이 있지만 문화관광재단에도 관광사업실이 있죠. 좀 임원안에서 따로 사업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사청문회 후반기 사실 출자 출연 기간 기관장들 임명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긴밀히 노력해서 인사청문회가 다가올 때는 꼭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세종고 재가동에 대해서는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찬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초반 농성을 하는 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당시에 이렇게 환경위원회에서 홍보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내려오셔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단강 프로젝트랑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국회에서 국감 때 좀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보다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또 지자실 네, 여기 뒤에 뉴스폴테 최재학이라고 합니다.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소감도 말씀하시고 가보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장과의 여러 이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세종시정을 잘 관리하겠다는 이런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 중에서 앞으로 있을 세종시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그 2026년도 국제정원 도시박람회에 관련 말씀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항은 세종 시민뿐만 아니고 세종시 화훼농가라든가 여러 세종 시민들이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의장님 말씀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업비가 당초 450억, 200억, 400억 어떻게 될지 갈 길을 못 갔다가 지금 최근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한 400억 정도로 규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20% 받고 시비를 40% 내고 자체 수익을 40%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그 국비 20%도 받기 희박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80억도 못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재원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며 자체 수익을 어떻게 40%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논의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할 때도 우리 시가 관광 자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지만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연 우리 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더 논의해보고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이다. 우선 뭐 어떠한 사업이든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무방비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기준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질의 질문, 심의 의결 과정이 또 있어야겠죠. 예산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과정 속에 있다. 또 질의하실 세종파랑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조금 있으면 세종조치원에 있는 세종예술문예회관이 개관하지 않습니까? 재개관이 되는 거죠. 많은 공사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가 돼서 개관식도 하고 있는데요. 참 아쉬운 점이 문화관광재단은요. 지역 예술인들의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 목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관하는 개관식에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 캘리그라퍼가 타 지역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지역 예술인은 풍물단 하나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 끼어져 있는 풍물단을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예술인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도 또 출연료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걸로 감출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문예예술회관 개관 특별 공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유수의 예술인들을 모시고 온다는 명목하에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가지고 있는 몸값을 가지고 있는 타 지역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 우리 지역의 인재의 발굴과 육성이라는 목표에 맞는 공연은 전혀 존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종문화관광재단입니다. 인재 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라든가 지역 생활예술인이 아니에요. 전문예술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돼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당신들은 프로입니다. 세종시의 프로입니다고 인정받은 그 프로들이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번에 조천 복숭아 축제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재개관식이 오늘 이제 2시에 제가 되는데요. 저도 가서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인데 사실 너무 좀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재단은 우리 시의 지역 예술인들을 인재 발굴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사실 이 문화예술회관이 좀 노후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교체라든지 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국회의원께서 학교 때 12억을 이렇게 반영시키셔가지고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장 할 때 반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좀 묻어두고 너무 이렇게 외부적인 것들만 반영되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강준현 의원님도 오늘 설명을 못하셨지만 제 개관식 하는 것도 잘 파악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제가 같이 함께 도모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재개관식 한다는 거에만 명목하에 두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유수의 예술인들이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맞죠. 왜 외부에서 그렇게 자꾸 가져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기대하게 협력해서 좀 더 조화를 나가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세종방송 예, 세종방송 이병입니다. 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듯 유일하게 지금 이제 4개 상임위를 다 경험을 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20분 중에 17분이 초선인데 제가 쭉 따져보니까 전반기 때 그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시다가 위원장이 되신 분 딱 한 분이에요.
김영미 행정복지위원장 한 분은 계속 같은 상임위에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초선위원들이 다 이제 그 상임위원장을 맡는데 원인이라는 것보다도요 지금 초선 17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고 또 나름 열심히 다들 하셨다고 평가하는 전반기 때 하셨다고 하더라도 특히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재선 되시는 의장님을 포함해서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각 상임위 위원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새롭게 처음 접하는 새 위원회의 위원장님들에 대한 또 뭐 열정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더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녀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실 상임위원장의 역할은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서브타이틀을 받는 거를 좀 지향하고 위원님들이 좀 돋보이게끔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현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반기 행정이 맡았다가 행정이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하고 다양한 보건복지나 아니면 문화체육, 예술, 관광, 미술에 또 특화돼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님들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다음번 임시회 전에 다시 만나서 소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임시에 들어가면 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면서 다시 운영을 할 겁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이재명 의원. 네, 이세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착하게 감사합니다. 지금 세종시 의회뿐이 아니라 군의회나 이런 의원들 자체를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일부 그런 말을 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를 견제나 감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이 당의 정책을 따라서 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 의회도 지금 보면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을 했고 집행부의 견제 감시가 아니라 어떤 당의 어떤 얘기를 듣고서 많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임태성 의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지금 당의 위주로 시의회 의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시민분 또는 국민들께서 기초방역의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국회 특수판을 옮겨다 놓고 또는 여야가 이렇게 국회처럼 정당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당 간의 그런 분파 싸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기초 방역은 민생 정치이기 때문에 중앙 정치보다도 민생 정치는 시민분들과 맞닿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노력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반에 따라서 뭐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의 역량이나 아니면 개인의 그런 선택의 의지에 따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공천제도를 폐지하잖아 이런 이제 말씀과도 좀 상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어떤 피서인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공천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선과 뭐 이런 자체 검증과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천을 받기 때문에 피서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은 당직을 맡지 않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장님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인 역할을 시키는데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에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저도 수학 예전지를 맡으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리고 평등성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또 지자실 기사님 계십니까? 네, OTN. 예, OTN 임노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세종시가 출범하고 행복청 LH가 있거든요. 실제 그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예, 세종 지역의 각종 문화재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LH하고 행복청하고 지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복원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LH나 행복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이 복원이 되지 않는 문화재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 이 문화재 재료를 LH와 행복청에서 얼마 안 5년 정도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폐기를 시키는 이런 문화재 자료도 예,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 2년 남았고 또 우리 의장 2년 또 다음에 2년 그러면 또 1년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화재 자료를 복원을 해도 못마땅할 지금 시점에 이제는 복원을 못하니까 폐기를 하고 있는 현재 LH와 행복청입니다. 우리 의장님 그런 견해 좀 있으시면 어떻게 빠른 시내에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위대합니다. 지금까지 뭐 출범 전부터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좀 놓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들 당장이라도 불러가지고 LH 그리고 행복청 또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 불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자실 충남 도민님도.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선 충남 도민일보 정연호 기자입니다. 혹시 그 e스포츠에 대해서 의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어제 e스포츠 태국 사절단이 왔었는데요.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세종시 의회나 교육청에서 e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7개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 며칠 전에 올림픽 종목이 13개 종목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자체에서도 그런 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을 그 발굴 e스포츠 달라든가 그런 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좀 의장님 가질 의향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 미래인이라는 미래인 e스포츠 구단이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태국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워크숍 개념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가서 구단들이 그리고 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이 미래인이라는 e스포츠 구단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 그리고 같이 고민할 것들 많이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e스포츠 진흥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저희 의회에서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서 이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그쪽으로 왔습니다. 또 지자실 기사님. 네, 김경입니다. 윤석열 의장님께서 후자녀의 아빠이면서 세종시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대되는 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도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0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그 회장님은 전반기에도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의자 임기 동안에 그래서 출산 불법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실 것으로 있습니다. 저출산 진짜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렇고 시 자체 차원에서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앞으로의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부 부지위원회 활동할 때 가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조례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가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세종시는 시청은 올해부터 이제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부터 교육청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가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교육비가 소정이나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시 교육청 그리고 기업, 국가 모두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인데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둘째째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보면은 세종시가 그동안에는 출산율이 높아서 1.02, 1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하로 떨어졌거든요. 0.18 정도 알고 있는데 사실 세종시가 다자녀 가정이 많잖아요. 저희 선배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다자녀 가정 많은데 제 친구들이나 또래나 저보다 연배가 낮은 후배들 보면은 정말 없더라고요. 1명 이상 한 번도 못 놓고 불도 없고 요즘에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이제 조례 시 조례 제정했었고 교육청에서도 제정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법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모두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춘천신문. 춘천신문 정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춘천권 초광역 그 연합정부가 지금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네.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의원 내분 선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춘천광역연합으로 그렇게 명칭을 개정을 했고요. 우리 시도 이에 맞춰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요. 의회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 충원에 있어서 시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우선은 춘천광역연합의회는 올 12월 정도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춘천광역연합 정부 그러니까는 사무국이죠. 사무 광역연합 정부는 내년도 한 1월 정도에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4개 시도가 지금 같이 발맞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노력 아직까지는 뭐 같이 뚜렷한 지금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12월이 이제 오는 그 과정에서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은 의원님들 대전 문제 저희가 4개 시도에서 한 시도마다 4분의 의원님들이 가시거든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면 말씀 바로 드릴게요.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코리아타스. 제가 20년 전에 고려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대전에서 고려대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아니,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치원에 KTX가 아침, 저녁으로는 서야 되지 않나. 고려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학이 지금 4개 대학이 세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치원역에 KTX 기차가 정차될 거예요. 그거는 아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해서 바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출퇴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 정주 요건을 마련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지. 네, 또 질문하시고 시작하시죠. 후반기 국회 의장님께서 통치에 중점을 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과 갈등에 있어서나 최우선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반기 의장께서 방법과 갈등을 해보시는 법률 같은 게 있었고 또 감사원 청구하는 것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 다 덮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따질 건 따지고 가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첫 번째 국회의사당 완전히 대통령 제2층이 생기죠. 첫 번째 국회의사당 완전이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연도에 있는 세속이 있다는 의미를 보이는데 그러면 헌법 위반이죠.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의회인데 근원을 수급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완전 이전이죠. 의장께서 생각하시면 국회 의사당 완전 이전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협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반목과 갈등이 좀 있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지금 여러 번에 선거돼 있어서 갈등이 좀 있고 감사원 청구도 있었고 감사위원회 청구도 있었고 덮고 갈 건지 따질 건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4대의회 후반기는 또 제가 또 이끌어가는 또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을 서로 협치하고요. 또 덮고 가서는 안 되죠. 따질 건 따져야겠죠. 왜냐하면 의회의 소유 권한이 그런 입법 활동도 있겠지만 의회 역할이 견제감시 역할을 대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협치할 건 협치해야죠. 잘하건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힘을 같이 북돋을 때는 힘을 또 북돋고 잘못한 거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국회 의사당 완전 이전을 지금 어느 정도 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국회를 완전 이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제 환영하고 있고요. 그것이 맞다. 민주당의 기조도 이제 국회 완전 이전이 맞고 지금 현재 11개의 상임위가 세종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 소재 부처 6개 상임위 그리고 소관 부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내려오게끔 해야 되고요. 그것을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은 공감대 확산 그리고 형성을 위해서 건의문 그리고 서문문 꼭 이러한 부분들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성명서 말씀드릴게요. 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질의하실 계에서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계획 계십니까? 네, 의장님 밥 먹고 해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신 거죠?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세종시의회 의장 공감소통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보람동 그린빌딩 3층 2층 자리에 5,000여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11시 50분까지